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이지연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 민주당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법인세 인상이 힘들어지자 이른바 억만장자세에 이어 대기업 증세를 통해 인적 인프라 예산 지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미국 내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이익의 최소 15%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26일 보도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론 와이드,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3년 연속 연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내는 200개의 기업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이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투자와 스톡옵션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각종 감면 조항을 통해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예컨대 아마존은 2018년 1억 2,900만 달러의 공제를 받아서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도입되면 해당 요건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감면 조항에 관계없이 이익의 최소 15%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안이 통과되면 10년간 3천억에서 4천억 달러의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억만장자들도 많은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세금으로 거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슈퍼부자들의 주식과 채권 평가 차익에 최고 23.8%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인데요. 약 상위 억만장자 10명이 절반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자산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법 시행 후에 5년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억 달러를 내는 가장 많이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제프 베이브조스 아마존 CEO는 440억 달러, 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는 290억 달러, 레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는 290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인프라 법안 패키지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달 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구인난 소식인데요. 기업 및 경영자들의 생산 차질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물류 대란을 자극해서 경제 성장을 저해야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구인난이 최소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전미기업 경제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47%는 올 3분기에 근로자 부족 현상을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인력난이 올해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36%는 구인난이 내년에 해소될 것으로 봤고 14%는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좀 더 구조적인 좀 해결 방안이 필요한 지적을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요.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의 마크 비처 최고 경영자는 최근에 CNBC 통신에 나와서 수년째 이어지는 미국의 출산율 하락이 구인난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는 인구는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도 견인한다면서 이번 인력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인력난이요? 인력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참 큰일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원인인 항만 등의 물류난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큰 문제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로니 워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물류 지연과 운임 상승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 항구들의 수급 불균형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당국자들의 의견도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원방준비제도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 모두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네. 다만 이번 구인난이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저소득층에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임금이 좀 오르고 근무 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인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죠. 네. 중국의 견제 속에서 외교 공간 확대에 나선 대만의 우자세오 외교부장은 대만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세계적으로 대참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우자우셰 외교부장은 전날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국제 문제 싱크탱크 글로브세 주체의 대만 주체에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하는 양안 정세와 양안의 관련해서 양안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세계 나라에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외교부장은 중국이 경제 둔화와 전력 부족에 시달리며 불만이 커지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대만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전차기 등 군용기가 대량으로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수시로 진입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군의 대만 해협과 대만 섬 주변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연달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결코 대만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중국이 또 대만을 위협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우 외교부장은 전제 정권은 옛부터 국내에 위기가 생기면 외교에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 왔다면서 최근 중국 정세를 보면 경제가 감속하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대중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 더욱이 지난 수개월 동안 극심한 전력 부족에 빠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독재적인 지도자가 대외 행동을 일으켜서 국민의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위협이 양안 사이에 실제하며 점차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대만의 유엔 참여를 또 놓고서 미중 갈등이 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가입 50주년을 맞아서 중국이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 대표라고 강조한 직후 미국은 회원국들의 대만의 유엔 참여 지지를 촉구를 또 했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내고서 대만 모델은 유엔과 일치하는 가치인 투명성과 인권 존중, 법치를 지지한다며 대만의 민주주의를 성공 사례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는 우리는 대만을 가치 있는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는 여기 많은 유엔국 중 하나라며 대만의 의미 있는 유엔 체제 참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이 과거 특정한 유엔 전문기구에 강력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대만의 기여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증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국양제로 인한 홍콩 문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대만과의 갈등까지 이게 네. 너무 중국몽, 이 중국몽을 너무 이게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예?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중국이 또 탈날까 우려가 됩니다. 예. 네, 큰일입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뉴스 이지한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자, 지금